주가가 크게 상승하기 시작하는 경우를 잘 살펴보면 거래가 많이 이루어질 때 주가가 상승함을 알 수 있다. 초보자들은 거래량에 대해 이것만은 정리해두자. 1. 거래량이 크게 증가한다는 것은 주가에 어떤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는 증거다. 2. 주가가 오르려면 거래량이 따라줘야 한다. 그러므로 거래량이 점점 증가한다는 것은 상승을 위한 좋은 징조다. 3. 주가 하락 조정 시에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는 하락은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큰 거래량을 수반한다면 심각히 받아들여야 한다. 4. 거래량이 적은 주가 조정이나 일시적 하락은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나 거래량이 크게 실리며 큰 폭으로 하락한다면 앞으로 추가 하락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오늘은 나는 주식 투자로 매달 월급만큼 번다 제3부 직장인 주식 투자 고수들의 필살기라는 부분을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이 책의 마지막 챕터까지 왔고요. 기술적 분석으로 매수할 종목을 쉽게 찾는 법. 가장 기본적인 지표는 이동평균선과 거래량이다. 초보자들이 이동평균선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방법은 주가 방향성을 알아내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다. 과거에도 올랐지만 지금도 한참 오르고 있는 뛰는 주식을 찾겠다면 5일, 20일 이동평균선이 60일, 1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한 종목을 찾으면 되고, 그간의 상승보다는 앞으로 좋아질 종목을 찾는다면 중장기 이평선인 60일과 120일선이 서서히 위로 방향을 잡아가는 종목을 찾으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활용은 소형주보다는 중형주에서 그 신뢰도가 높음을 기억해두기 바란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보면 주가가 단기 이평선이 중장기 이평선, 5일선 또는 21선이 60일이나 120일선을 뚫고 올라가는 이 부분을 골든크로스라고 하고, 그래서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골든크로스가 일어나는 종목에서 강한 상승들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5일선과 21선을 보기보다는 60일선이나 121선이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약간 완만해지면서 우상향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60일이나 121선이 우상향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종목들을 잡아본다면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5일선이나 21선 단기 이평선들은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빠르게 변동성이 크게 움직이는 반면 60일과 121선은 아무리 주가가 이렇게 좀 강하게 움직이더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추세 자체가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중장기에 아무래도 유리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골든크로스나 또는 중장기 이평선의 우상향,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에서 상당히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기초에 충실해야 결국은 주식 투자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도 많은 개미 투자자분들이 기본적인 이런 이평선 또는 거래량 분석 같은 부분들조차도 잘 하지 못하면서 시장에서 살아남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동평균선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잘 정복을 하시고 정말 잘 이해를 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전 거래량 분석법. 거래량은 그 종목의 그림자이다 라고 합니다. 주가가 크게 상승하기 시작하는 경우를 잘 관찰해보면 거래가 많이 이루어질 때 주가가 상승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저항 돌파로 주가가 상승할 때는 평상시보다 훨씬 많은 거래가 수반되게 마련인데, 투자자로서는 거래량의 움직임만 잘 관찰해도 그 주식에 뭔가 변화가 일고 있음을 감지해낼 수 있다. 초보자들은 거래량에 대해 이것만은 정리해두자라고 합니다. 첫 번째, 거래량이 크게 증가한다는 것은 주가에 어떤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주가가 오르려면 거래량이 따라줘야 한다. 그러므로 거래량이 점점 증가한다는 것은 상승을 위한 좋은 징조이다 라고 합니다. 세 번째, 주가 하락 조정 시에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은 하락은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 라고 하고, 그러나 큰 거래량을 수반한다면 심각히 받아들여야 한다 라고 하고, 네 번째, 거래량이 적은 주가 조정이나 일시적 하락은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나 거래량이 크게 실리며 큰 폭으로 하락한다면 앞으로 추가 하락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지선 하락 돌파 시에 거래량의 증가는 최악의 경우이므로 매도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 책들을 보면 결국은 주식은 이동평균선과 거래량이다. 특히나 거래량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이제 주식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주가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주가가 거래량 없이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거래량이 많이 터진 장대 양봉이 나온 다음 날부터 주가는 상당히 의미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게 되고, 이러는 부분에서도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주가가 이제 저항선까지 돌파를 하는 그런 장대 양봉까지 나와준다면 주가는 상당히 강하게 상승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리고 주가가 상승했다가 하락을 할 때도 이런 하락들 중에서 거래량이 없는 하락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많지만, 거래량이 강하게 터지면서 하락하는, 특히나 이제 어떤 이런 지지선을 뚫고 하락을 할 때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된다면 주가가 아주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이런 차트에서 보면 여기 지지라인을 뚫고 내려가면서 거래량이 터진 하락이 나온다면 주가는 상당히 크게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서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지표들도 중요하지만 거래량이 어떻게 터지면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지켜본다면 상당히 좋은 공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래량은 꼭 여러분들이 잘 챙겨 보셔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건 검색식으로 매수 종목을 쉽게 찾는 법.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또는 하락을 하게 되는데, 내가 어떤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들을 HTS나 MTS에서 조건식으로 검색해서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자는 그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정별 종목 조건 검색식은 이렇다라고 합니다. 정별 종목이란 5일선, 21선, 61선, 120일 이동평균선 순으로 배열되는 일봉 차트 모양의 종목을 말한다라고 하고, 이런 종목들을 이제 조건 검색식에서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일일이 종목들을 찾지 않더라도 이렇게 정배열된 종목들이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이렇게 툭 튀어나오면서 약간 자판기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해주고, 그리고 저항 돌파, 고가 매수, 신고가 따라잡기 등을 적용할 수 있는 종목도 대부분 정배열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정배열이 상당히 중요하고, 주가가 결국 상승을 하려면 5일선이 가장 먼저 움직이고, 그리고 21선, 61선, 121선 순서대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면서 정배열이 나는 이 상황에서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조건 검색들을 걸어두면 쉽게 찾을 수 있고, 예전에는 이제 HTS를 통해서만 상당히 많이 이런 조건들이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MTS에서도 조건 검색식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TS에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어떤 투자를 할 것인지 미리 생각을 하시고, 그런 종목들이 튀어나오면 그 종목들을 위주로 보시면 시간도 상당히 많이 절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추세선을 활용한 중장기 투자 종목 찾는 법. 주가가 나아가는 방향을 바꾸려면 상당한 에너지가 가해져야 하기 때문에 좀처럼 쉽게 일어나지 않지만, 어떤 획기적인 계기로 진행 방향이 바뀌었다면 그 전환을 매우 의미 깊게 받아들이며 매매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갑자기 어떤 방향으로 빡 튼다, 또는 주가가 상승하다가 이렇게 방향을 확 튼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상당한 에너지가 작용을 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추세가 상당히 중요하고, 추세가 이렇게 바뀌는 이 지점들을 노리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중장기 투자자라면 당장의 이익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큰 폭의 상승을 이어가며 고점에 도달해 있는 종목을 매수하는 것보다는 저점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승하려는 종목을 매수해 두고 한동안 신경을 꺼버린다면 마음 편한 투자가 되고, 잘만 하면 큰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정확히 추세를 돌파했는지 초보자가 알기 어려울 수도 있다. 개중에는 돌파하다가 다시 하락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으므로 여기에 속지 않으려면 조금 더 주고 사더라도 가능한 확실성 있는 눌림목 매수인 C를 선택하도록 하자라고 합니다. 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딱 하락을 하면서 결국은 여기서 다시 반등을 하지만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한다라는 건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다가 한번 내려와서 눌림목을 주는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고, 결국은 이제 주가가 한 번만에 반등을 할 수도 있지만 결국 눌림을 주고 다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정확한 포인트가 아니더라도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 더 높은 이런 C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초보자에겐 좋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초보자가 추세 매매에서 꼭 알아둘 점은, 추세를 돌파한 종목은 때로는 증시 전반의 악재 등에 의해 언제든지 다시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손절매 가격을 미리 정해둬야 하는데, 추세 돌파 전 최저점 가격을 손절매 가격으로 정해두고 주가가 이 가격 아래로 내려가려 하면 일단 손절매 한 후 재매수 기회를 노리기 바란다라고 합니다. 주가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상승하려고 했다가
어떤 악재에 의해서 주가가 추가 상승을 하지 못하고 여기서 내려오면서 결국은 내가 매수한 자리에서 손실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지지 라인 이런 자리들을 손절 라인으로 잡아두고 만약에 여기가 뚫려 내려간다면 손절을 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여기를 뚫고 올라오면 이런 자리에서 다시 재매수 기회를 노리면 된다라고 하고 있고, 주가가 추세가 결국 이렇게 가다가 상승을 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가는 경우도 많겠지만 이렇게 가지 못하고 결국 다시 악재를 맞고 하락하면 그 하락이 정말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엄청난 손실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 라인을 꼭 정해두고 매수를 하는 게 좋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중장기 투자 매수 시점으로 가장 좋은 타이밍은 추세 돌파 후 첫 눌림을 줄 때임을 잊지 말고 그 이후 눌림을 줄 때부터는 달리는 말 올라타기 매매로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장기 매매에서 쭉 가다가 가장 좋은 타이밍은 올라가다가 눌림을 줄 때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얘기하고, 달리는 말 매매는 쭉 올라가는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결국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이런 눌림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저자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주가 패턴으로 매매 타이밍 잡는 법. 필자의 20년 경험으로 볼 때 여러 패턴 중에서 쌍바닥, 쌍봉, 삼중바닥, 삼중 천장형 패턴이 가장 매매 정확도가 높으며 직장인 투자자들이 실제 매매에 직접 연결해 활용할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쌍바닥 쌍봉 패턴 매매 포인트. 주가가 바닥을 2번 확인한다는 것은 확실한 주가 지지를 의미하므로 W자 모양 완성 후는 주가 상승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많이 듣던 쌍바닥입니다. 저자도 여기서 쌍바닥을 얘기하고 있고, 쌍봉 패턴은 주가의 오랜 상승 후나 급등 후 주가 정점에서 자주 발생하는 M자 모양의 주가 하락 예고 패턴이다라고 합니다. 대부분 주가 상승을 계속 이어가다 마지막 주가 분출 후 주가 하락 전환기에 자주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삼중바닥 삼중천장 패턴 매매 포인트. 삼중바닥은 지리한 주가 하락 후 주가 바닥 저점에서 자주 발생되는 패턴이다. 초보자라면 넥라인을 벗어나는 B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한다라고 하고, A는 저가에서 매수할 수는 있으나 확실성이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초보자들은 이런 삼중바닥이 만들어지면 결국 여기 앞에 있던 고점 자리를 뚫고 올라간 이런 B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좋고, 고수라면 이렇게 올라가면서 삼중바닥이 시작되는 A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겠지만 이런 자리에서 꼭 매수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올라가는 넥라인인 B 자리 정도에서 매수해도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삼중천장 패턴은 차트 6-30처럼 주가 고점에서 봉우리 3개를 형성한 후 주가 하락의 시작을 예고하는 패턴이다 라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헤드앤숄더형입니다. 삼봉형 패턴이라고도 한다라고 하고, 주가가 상승하다가 결국 올라가서 다시 하락하고 다시 올라갔다가 하락했다가 결국 여기 고점을 잘 뚫지 못하고 하락하면서 이때부터 본격적인 하락이 생기는 헤드앤숄더, 여기가 머리고 여기가 어깨라고 하면서 이렇게 M자 3개가 있는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진 것을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합니다. 주가 변곡점 지지 저항으로 매매 타이밍 잡는 법. 주가는 항상 정체에 있지 않고 늘 움직이고 변화하므로 고점이든 저점이든 늘 변곡점을 남기게 마련이다. 일단 변곡점이 형성되면 그 변곡점은 이후에도 그 가격대에서 다시 변곡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변곡점들이 여러 개 같은 가격대에 모일 때 그 변곡점들을 선으로 그으면 주가의 강력한 지지와 저항이 된다. 이건 앞에서도 얘기를 했고요. 초보자들이 활용할 것은 매수 매도 타이밍은 주가가 이전에 형성된 주가 변곡점에 도달 시 주가가 지지되거나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매수 또는 매도로 대응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챕터 7에서는 직장인의 고소득 주식 투자법 데이 트레이딩 맛보기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직장인이 데이 트레이딩을 하기에는 조금 힘든 상황이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서 저자는 또 효율적으로 데이 트레이딩을 직장인들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면서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 트레이딩은 하루에도 여러 번 매매하며 작은 수익을 쌓아가는 투자법이다. 매매 기법과 매매 스타일에 따라 다르지만 한 번 매매 시 1%에서 많게는 3-4% 정도의 수익을 목표로 거래를 하게 된다라고 하고, 데이 트레이딩의 최대 장점은 주식을 보유해서 만나는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고, 주식시장이 오를 때나 내릴 때나 늘 일정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전천후 매매가 가능하다는 데 있다. 더욱이 몸집이 큰 공룡 그룹들에 맞서 가벼운 움직임으로 한입 물어뜯기 작전이 가능하므로 그들과 무제한급으로 겨뤄 승리의 기쁨을 볼 수 있는 유일한 투자법이기도 하다라고 합니다.
매일 50만원으로 20일 거래에서 1000만원을 내는 것을 목표로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그리 만만한 투자법은 아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투자보다 한 수 위의 투자법이므로 좀 더 세심한 매매 원리를 터득하고 일반적인 투자를 충분히 경험한 기본을 바탕으로 임할 때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단타 매매가 데이 트레이딩이 말은 쉽고 그냥 쌀 때 사서 조금 더 오르면 팔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주가가 상당히 많이 움직이는 변동성이 강한 종목들을 매수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매수했다가 수익을 봤는데 결국 여기서 수익을 익절하지 못하고 내려오면 여기서 손절을 쳐야 되는데 손절 치지 못하고 하락을 하면 하루에도 15% 20%의 손실도 볼 수 있는 게 데이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결국은 데이 트레이딩은 정말 정확한 손절 라인, 그리고 욕심을 버리는 1%에서 3% 정도 먹는 그런 판단력이 상당히 중요한 매매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보다 쉬운 투자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데이 트레이딩의 유형과 수익 극대화를 위한 필요성. 데이 트레이딩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루에 한두 번에서 서너 번을 매매하는 일반적인 데이 트레이딩, 그리고 며칠 또는 몇 주 정도를 보유하면서 더 큰 수익을 얻어내는 스윙 트레이딩, 이게 이제 직장인들에게는 조금 더 적합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 하루에도 수회에서 수십 번 거래해 아주 작은 수익을 모아가는 스캘핑 기법이 있다라고 하는데, 스캘핑은 이제 직장 생활 하면서는 실제로 조금 어렵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 트레이딩은 직업적인 투자가 아니라도 장중에 오르내리는 주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수익을 배가시키는데 활용한다면 누구에게나 매우 유용한 기법이 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주식 투자는 어떤 주식이건 언젠가 한 번은 사고 한 번은 꼭 팔아야 하기 때문에 매도 당일 장중 언제 주식을 파느냐에 따라 주가 수익에 큰 차이가 난다. 주가의 흐름을 잘 읽을 수 있어야 함은 물론 매수와 매도의 정확한 타이밍을 찾아내는 것이 수익 극대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런 면에서 장중의 주가 움직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데이 트레이딩 매매 기법을 알아두는 것이 모든 투자자에게 주식 투자를 잘 하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 기술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주식은 짧게 움직이는 데이 트레이딩도 하루하루에도 이런 식으로 주가는 움직이게 되어 있고, 중장기적으로 볼 때도 주가는 결국 이렇게 변동성을 주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짧은 파동들을 자주 보다 보면 장기 투자에도 상당히 좀 여러분들이 보는 눈들이 생기면서 투자의 눈을 뜰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필요 없는 공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 트레이딩을 통해서 주가의 움직임들을 파악하고 주가에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은 영역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직장인 투자자와 데이 트레이딩 실전 활용. 데이 트레이딩의 최대 목적은 주식의 리스크를 줄이는 것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 보유해서 위험을 키우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여 작은 수익을 짧게 내는 것을 반복한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투자도 자신이 처한 직업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스트레스만 쌓일 뿐이다. 직장인들의 데이 트레이딩 활용법은 너무 서두르지 말고 자신의 환경에 맞춰 조금씩 맛보기로만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본업이 있기 때문에 본업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것은 상당히 무모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 본업에 충실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보실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데이 트레이딩, 여러분들의 조건에 맞는 그런 데이 트레이딩을 조금씩 시도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는 앞에서 아까 말했듯이 며칠에서 몇 주 정도 하는 그런 스윙 투자가 가장 좋은 단기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데이 트레이딩 적합 종목 고르는 요령. 거래량이 많고 하루 주가의 등락폭이 큰 종목을 고르자라고 합니다. 데이 트레이딩은 어떤 유형의 매매든 주가의 움직임이 없다면 기회를 찾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고 등락폭이 큰 종목을 고르자라고 하고, 하루 평균 거래량이 50만 주 이상 정도의 종목을 고르도록 하자.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오는 종목으로 압축하라라고 합니다. 올라가는 종목을 사는 게 좋다라고 하고, 싸게 사려는 욕심에 매일 하락세를 이어가는 종목을 반등할 거라 생각해서 매수하려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주식은 관성이 있어 내리는 주식은 더 내리려 하고 오르는 주식은 더 오르려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올라가는 주식은 계속 올라가다가 달리는 말, 이런 얘기를 했었고, 하락을 하게 되면 하락 추세로 쭉 계속 주가가 하락을 하고 던지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가는 한동안 계속 하락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고, 그런 종목들은 혹시 잘못해 고점에 물리게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잠시 주춤한 후 다시 상승하기 때문에 곧 회복이 가능하고 손해가 나도 적게 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은 코스닥 종목으로 상한가를 계속 이어간다든지 지나친 급등세를 보이는 종목들은 주가 조정기에 들어가면 급락의 가능성이 커 손실을 볼 수도 있으므로 가능한 피하는 것이 요령이다. 너무 많이 급등한 종목들 또는 상한가를 계속해서 가는 종목들은 언젠가 급락을 하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당일 주가 움직임이 강세인 종목에 관심을 두자라고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강한 놈은 더 강하다는 원리가 당일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강한 종목은 가격 조정이 있어도 곧 다시 강세로 돌아서려는 특징이 있어서 매매가 유리하다라고 하고, 초보자라면 가능한 거래소 종목부터 시작하라. 그러나 초보자라면 등락이 많다고 좋게만 봐서는 안 된다. 초보자에겐 지나친 급등락은 위험만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처음엔 거래소 시장에 등락이 좋은 종목을 먼저 거래하고 코스닥 종목으로 옮겨 거래하는 것이 적응하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조금 큰 종목들을 위주로 하는 것이 적응을 하기에 좋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데이트레이딩 매매 기법과 실전 적용법, 주가 회귀성을 활용하는 방어적 매매법. 주가가 급하게 조정을 받으며 하락하면 곧 원래 위치로 돌아가려는 회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매매법이라고 합니다. 이 기법으로 수익을 내려면 주가의 움직임이 활발하고 그리고 최대한 저가의 주식을 매수함이 요령이다 라고 합니다. 군중심리를 활용하는 공격적인 매매법, 상승장에 활용하기 좋은 매매법이라고 하는데 분위기 편승 매매법, 그리고 저항 돌파 매매법, 상한가 따라가기 매매법, 뉴스 따라잡기 매매법 등이 있다라고 하는데, 먼저 분위기 편승 매매법을 보게 되면 주가의 흐름에 편승의 흐름을 같이 타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하는데, 상승 초기 또는 중기에 따라붙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하고, 특히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현황을 정밀히 살펴서 적극적인 매수가 감지되면 그들의 파티를 같이 즐겨보자라고 합니다. 올라가는 흐름에서 이런 중간 부분에서 올라타는 그런 것이 이제 분위기 편승 매매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저항 돌파 매매법은 주가가 저항을 돌파하면 군중심리가 모여 급상승하는 경우가 많음을 활용하는 매매법이다. 결국은 이렇게 저항을 돌파하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 올라타면 좋다라는 얘기인데, 일단 저항을 돌파하면 주가는 크게 오르는 경우가 많다. 거래소의 무거운 중대형주보다는 코스닥 중저가 종목에서 적중 확률이 높다라고 하고, 상한가 따라잡기 매매법은 조금은 난이도가 있는 매매법이다라고 합니다. 당일 큰 폭으로 상승한 종목을 유심히 관찰하다가 상한가, 지금은 이제 30%이죠. 30%에 근접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상한가로 장이 종료될 듯한 종목에 과감히 들어가는 방법이다라고 합니다. 아직 반영되지 않은 주요 호재나 정보, 루머 등으로 주가가 급등하여 상한가에 진입하려는 종목에 올라타면 성공 확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상한가 진입 종목으로 당일 더 이상 거래가 안 되고 장을 마치거나 오전 중 일찍이 문을 닫는 종목들은 다음날 크게 상승해서 시작할 확률이 매우 높고 상한가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도 많아서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렇게 상한가를 가려고 하는 종목의 끝자락에서 올라타서 다음날 갭상승 또는 추가적인 상한가를 노리는 그런 기법인데, 생각보다 이 종목에 이제 올라가는 부분에서 상한가 자리에서 매수를 한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고, 또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주가의 흐름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쉽진 않지만,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 또는 여유가 있다면 이런 방법을 사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지나치게 고가로 매수됨으로 상한가에서 매도 물량이 많아져 상한가가 풀리고 재진입하지 못하게 되면 큰 손실을 초래하는 위험성이 많은 기법이기도 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상한가 딱 올라탔다라고 해서 딱 들어갔는데 여기서 쭉 풀리면서 지금 30%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상한가를 찍고 내려오면서 당일 종가 윗골이 달면서 10%로 마감을 하면 그날 여기 30%에 샀기 때문에 하루에만 20%의 손실을 볼 수도 있고, 다음날 또 만약에 추가적으로 또 하락을 한다면 2, 3일 만에 30%, 40%의 손실을 볼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매매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매매법은 장중에 일반인들이 몰랐던 뉴스가 전해지면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와 군중 심리로 인해 주가가 급상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원리를 이용하는 방법이다라고 합니다. 먼저 뉴스가 뜨면 무조건 빨리라는 생각만 몰두하지 말고 뉴스의 가치를 먼저 분석해라. 이때 판단은 2에서 5초 내외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매수를 결정하면 즉시 주문을 넣고 주문 완료 시까지 모두 합쳐서 10에서 15초 내외로 끊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직장인한테는 조금 불가능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결국 어떤 뉴스가 뜨면 이런 뉴스의 가치를 먼저 분석하는 이런 능력들을 기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회사를 그만두고 투자를 한다면 어떤 뉴스가 뜨고 이 뉴스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재료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매매에 적용하는 그런 어떤 스킬들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연습을 해 두신다면 상당히 좋은 공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인 투자자가 활용해야 할 공격적 방어적 매매법. 이 매매법의 핵심은 오늘 종가로 매수해서 내일 시작하자마자 주가가 올라갈 종목을 찾아 매수하는 데 있다. 종가 베팅이죠. 무조건 마감 동시효과 때 종가로 매수한다는 공격적 매수와 짧은 보유로 이길 또는 그 이후에 매도해서 위험을 줄인다는 점에서 리스크 방어적 매매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이길 장 시작과 동시에 매도해서 1%라도 건지고 나오는 전략을 세울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주가가 계속 잘 가던 강세 종목이 당일 갑자기 급락 또는 조정을 받았다면 그 원인이나 정보를 검색한 다음 그 낙폭이 지나치다 판단되면 매수에 들어가곤 한다라고 합니다. 싸게 살 수 있는 날에는 우량주 위주로 매수해서 이길 차익을 실현하는 매매를 즐겨 한다라고 하고, 그 외 어떤 악재로 장이 출렁일 때 종합주가지수가 지나치게 하락했다면 이 길에 기술적 반등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무엇이든 지나치면 원위치로 회귀하려 한다는 단순한 원리를 이용하는 매매법이라고 하고, 장중에 어떤 예를 들면 큰 악재가 나왔는데 그 악재가 그 업을 완전히 해치는 영속성을 해치는 그런 하락이 아니라면, 그런 뉴스가 아니라면 결국 하락하면 그 저점에서 매수하고 다음날에 반등을 노리는 그런 매매를 한다라는 거고, 시장이 갑자기 아주 크게 하락을 해도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뉴스라면 이런 저점에서 매수해서 반등을 노리는 매매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 매매법은 데이 트레이딩의 스윙 트레이딩 매매법과 거의 유사하지만 종가로만 매수한다는 점에서 투자 시간에 할애가 거의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직장인 투자자들이라면 평상시에 차트 분석 등으로 관심 종목을 정해 관찰하다가 장 종료 전에 정보 조회를 통해서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 식으로 접근한다면 업무에 방해를 받지 않으면서 데이 트레이딩으로 요령껏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나는 주식 투자로 매달 월급만큼 번다라는 책을 총 3회에 걸쳐서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이 책은 정말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기본조차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책들을 아주 여러 번 읽어보면서 계속해서 머리에 익히면서 내가 투자를 할 때마다 나쁜 습관들이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좋은 습관들을 생각해내면서 투자를 하고 생각하는 투자를 한다면 결국은 여러분들의 계좌도 수익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책은 아주 복잡하지도 않고 그리고 아주 어렵지도 않습니다. 생각보다 아주 잘 읽혀지는 책입니다만 정말 중요한 내용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도 접해보시고 개인적으로 책을 구매를 하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셔도 여러분들의 투자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원철 저자의 나는 주식 투자로 매달 월급만큼 번다 라는 책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